달성군은 20일 화원농협달성유통센터에서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군은 21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2024 을지연습 실제훈련인 적 폭발물 테러에 따른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다사 하빈권역, 다사로운 마을 라디오, 미디어 콘텐츠 교육이 지난 20일 다사로운 다사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6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한국스네그골프 대구지부 바이스앤과 늘봄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구 호산고등학교가 지난 13일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선정 및 인도네시아 국제교류학교 방문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체육회가 6월부터 11월까지 2024 생활체육 게이트볼 동호회 리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광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이 8월 2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기획 클래식 온 시리즈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2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20일 화원농협달성유통센터에서 2024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인 다중이용시설 테러 공격으로 인한 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달성군을 포함하여 농협달성유통센터, 제501 여단사대대, 달성경찰서, 달성소방서 총 5개 기관 8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 테러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신속, 효율적 대응을 위한 초동조치, 테러범 제압, 인명구조 등의 유관기관 간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대처 능력을 점검하여 전시 대비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실제훈련이 향후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고히 하여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21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2024 을지연습 실제훈련인 적 폭발물 테러에 따른 화재 대피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중이용시설 테러 발생 시 각 유관기관의 초동 대응에 대한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달서구를 포함한 계명대 동산병원, 제501여단 4대대, 대구경찰청 경찰특공대 및 성서경찰서, 강서소방서 등 12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훈련 내용은 테러범의 병원 침투로 총격과 폭발물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병원 내방객 및 환자 대피 유도, 경찰특공대와 군병력의 합동작전으로 테러범 검거,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을 재민건으로 격추시키며 소방대원들의 화재 진압과 사상자 구조 등 실감나는 훈련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오늘 동산의료원에서 을지훈련을 통해 언제 어느 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여 환자들의 역할과 소방관, 경찰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에서 발생한 테러는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사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우리 모두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전략과 대처 방법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4) 달성문화도시 다사 하빈권역 다사로운 마을 라디오 미디어 콘텐츠 교육이 지난 20일 다사로운 다사에서 열렸습니다. 다사로운 마을 라디오는 미디어 콘텐츠 교육 및 블로그 기자단, 타 권역 방문형 인터뷰와 보이는 라디오 부스 프로그램 등 주민이 주체적으로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문화도시를 홍보하고 지역과 주민을 연결하는 홍보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저희 다사로운 마을 라디오를 잠깐 소개하자면요. 지금은 영상 기초교육과정과 라디오 기초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부터 어린아이까지 편하게 1대1 콘텐츠를 준비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또 비해서 저희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블로그 기자단, 그리고 영상과 라디오, 작업까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다사로운 마을 라디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문화 활동가들과 함께 청소년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문화에 대한 토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바라는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향하는 문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청소년들의 많은 활동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날 진행된 미디어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은 라디오와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급변하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주체적인 미디어 콘텐츠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라디오 프로그램 원고를 작성하고 녹음과 편집 등을 해보면서 진지하면서도 즐겁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펫톡톡이라는 녹음을 했는데 엄마랑 함께해서 더욱 즐거웠고 제가 앵무새를 키워서 더욱 공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 재밌게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라디오를 많이 즐겨 듣고 그리고 라디오에 관심도 많아서 이번 기회에 라디오를 쉽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다사에서 접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그리고 반려동물과 그리고 저희 딸과 함께 이렇게 녹음도 해보니까 소중한 추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다른 데서는 또 할 수 없는데 특별한 경험이 되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다사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성문화도시 관계자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와 개별 콘텐츠 제작 실습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주체적인 미디어 활동가로 성장하고 앞으로 권역 내 다른 미디어 프로그램에도 연계 참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사로운 마을 라디오는 앞으로 9월까지 영상 기초 제작 교육 프로그램과 라디오 기초 제작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한국 스네그 골프 대구지부 주식회사 바이스앤과 늘봉학교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 우수 골프 프로그램과 강사 인력을 보유한 한국 스네그 골프 대구지부와 바이스앤이 협력하여 2학기부터 전면 운영하는 대구 늘봉학교에 스네그 골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스네그 골프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손쉽게 호기심을 자극하며 배울 수 있도록 따여진 골프 입문 스포츠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대구 교육청과 그리고 이제 사단법인 한국 스네골프협회 대구 지부의 업무 협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실 이 늘봄학교라는 게 뭐 방과후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다양한 형태로의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결론은 가정의 부담, 부모의 부담, 그로 인한 저출산 문제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늘봄이 정부라든가 교육청의 지원 아래 아이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다양한 형태로의 체험,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보람, 만족, 그리고 충분히 그 놀이터를 아이들에게도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하나의 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늘봄을 통해서 이 한국 스네골프 협회의 교육 컨텐츠, 아이들이 신나게 즐겁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골프 교육 프로그램으로 먼저 이렇게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협회장으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고무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업무협약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제 2학기 때부터 그 대구광역시 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네그 골프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봄학교로 진입을 해서 수업을 하고 나중에는 스포츠 클럽으로도 확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스네그 골프를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 교동 초등 7개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스네그 골프를 도입하여 학교별 사회식, 한국스네그골프협회 대구지부에서 재능 기부로 프로골퍼가 참여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학기 늘봄 학교 전면 시행 시기에 맞춰 9월 1일부터 시교육청 업무조직 명칭을 방과 후 학교 담당에서 늘봄 학교 담당으로 변경하고 모든 초등학교의 돌봄 교실도 늘봄 교실로 실명을 변경합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수한 프로그램과 인력부를 보유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2학기 늘봄 학교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호산고등학교가 지난 13일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선정 및 인도네시아 국제교류학교 방문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호산고등학교는 2024년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돼 2025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 1월에서 2월까지 학교 공간 리모델링을 진행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고교학점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채로운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수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교 공간이 재구조화되어야 하기에 호산고등학교는 학점제 특성에 맞게 계단식과 가변형 대강의실, 다목적 예술교실, 온라인 학습실, 층별 학생들의 홈베이스 및 자기주도 학습실, 상담실과 교무학습지원센터, 학점제 운영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자기가 자기의 학습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혼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친구 몇 명이와 같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또 그룹이 모여서 스스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조성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 카페 형태의 그런 학습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교과서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온라인 수업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내년에 갖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국제교류 행사를 했는데 지금 학생 자치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데 내년에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치실도 충분히 만들고 학생들이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형 강의실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행사들이 더욱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날 자매 결연을 맺은 인도네시아 부디물랴 두아고등학교 학생 교류단이 방문해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7년부터 국제교류를 이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4년간 비대면 교류를 실시하다가 올해 다시 대면 교류를 재개했습니다. 학교장과 대표 학생의 환영사 및 학교 소개 후 인도네시아 학생들은 전통 타악기인 앙클용을 통해 멋진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계명대학교 견학과 홈스테이 학생 가정에서 하루를 보내며 한국 가정의 일상을 경험하고 경북 일대 등 역사적 명소를 방문하며 1박 2일간 한국 문화 및 전통 체험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이 좋은 추억을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호산고 학생들은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국제적인 교육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달서구체육회가 6월부터 11월까지 2024 생활체육 게이트볼 동호회 리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대구시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이번 리그는
장년부와 시니어부로 나뉘어 각각 10개 팀씩 총 2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장년부는 1950년생을 포함한 이후 출생자, 시니어부는 1949년생을 포함한 이전 출생자로 구성되며 각 팀은 6명의 선수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회는 6월 28일을 시작으로 11월 1일까지 학상공원 게이트볼 구장에서 진행됩니다. 각 부문별로 풀리그 방식으로 운영되며 팀당 총 7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경기는 매월 1에서 2회씩 주어진 날짜에 열리며 우천시에는 성서 실내구장에서 진행됩니다. 달서구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리그를 통해 게이트볼을 널리 알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참가 동호인들의 경기력 향상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리그는 기존의 일회성 대회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교류와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체육 활성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 여러분 반갑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초등학교 교통지도를 20년째 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완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핵무장한 국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10년 전부터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의정생활 11년 차입니다. 제 나이 72세보다 한 번 더 많은 73회 5분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근대로 골목 사업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달서구가 문화 역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직 디자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2016년 240일의 5분 발언 때 전문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4년이 지난 후 집행부에서는 전문직 디자인 2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동 대서중학교 옹벽 벽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저는 10여 년 동안 그 벽화 사업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벽화 사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작품성이 떨어져서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를 만족시킬 만한 작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예산 8,900만 원을 들여서 수준 높은 제 마음에 흡족한 벽화 사업이 완성됐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기 927년도에 왕건 황제가 임유사에서 군사를 준비하고 삼국 통일에 결심을 굳히고 이제 임유사를 출발해서 진천천을 떠나 달성습지를 지나서 왕선전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향토사업자와 함께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뭐 느꼈느냐? 이 왕건 사업을 우리 달서구가 제대로만 한다면 달서구의 관광산업이 대박이 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고 2019년 267회부터 7번에 걸쳐서 왕건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까지 발언한 바 있고 그 발언의 연장선에서 호림 강남공원에 왕건 전망대를 세우자는 발언까지 발전시킨 것입니다. 제가 발언한 이후 4년 후에 이번 집행부에서 상인교 하부 경관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총 예산은 5억 5,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완군을 추진한 벽화 사업이 4,600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현장에 가봤는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뛰어난 작품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첫 번째 마지막 벽에 아직까지 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집행부에게 나머지 두 벽면도 벽화 사업을 완성시켜서 완성도 높여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달서구를 대표하는 볼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경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 어디냐? 월성 1동과 2동의 경계선에 있는 남대구 IC 지하차도 벽면입니다. 제가 현장에 몇 차례 가봤는데 좀 어둡고 그리고 벽화 사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낡아서 주변 경관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차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스토리 있는 품격이 있는 벽화 사업을 완성시켜주기를 집행부에게 제안드립니다. 또한 우리 월성 2동 4단지에 높은 옹벽이 있어요.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어서 그 주위가 황량합니다. 물론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세야 되겠지만 화열 장터가 서고 통행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이 황량한 경관 사업을 파악하고서 스토리가 있는 경관 사업 이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플루트 리사이틀이 8월 27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김유빈은 2022년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관악기 부문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당원을 역임했고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수석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피아니스트 김도현과 함께 드뷔시의 몹신의 오후 전주곡과 딕티웨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등 프랑스 낭만파와 인상파의 곡들을 선보입니다. 하반기 명연주 시리즈의 첫 번째 무대로 클래식 음악 애호가분들께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 기획 클래식본 시리즈가 오는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테너 이광순, 이현, 손정희가 무대에 올라 피아니스트 남자은의 반주와 함께 토스티의 가곡과 푸치니, 레온카발로, 마이어베오 등의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는 토스티의 건누유와 세레나데, 푸치니의 마농 레스포 중 당신은 처음 보는 미인, 그리고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무대로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8월 22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8월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간 24개소, 야간 연장 어린이집 66개소 운영으로
긴급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시간제 보육은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대상 아동이 시간 단위로 필요한 시간만큼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고 보육료를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시간은 한 달에 60시간이며 부모 부담분은 시간당 2,000원으로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야간 연장 보육은 기본 보육 시간 이후 최대 24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및 늦은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 특히 환영받고 있습니다.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더라도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신청서를 제출해 보육료를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의 위치는 임신육아 종합 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시원한 물로 더위식히고 가세요. 달서구 자원봉사센터가 폭염 대비 병입 수돗물 배부 봉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8월 말까지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및 이곡 장미공원 두 곳에서 시원한 음용 수돗물인 청라수를 매일 1000병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병입 수돗물 배부 봉사활동은 8월 말까지 체감온도 33도씨 이상인 날,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문화예술회관 및 이곡 장미공원 두 곳에서 평일 1시에서 3시 사이에 진행합니다. 온열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 및 야외 근로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매일 청라수 1000병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청라수 배부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청라수 배부 활동은 좋은 만남 봉사단 외 9개 봉사단체에서 매일 조를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라수와 함께 폭염 대비 건강수칙이 적힌 여름용품도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합심, 밥심, 안심, 도시락 지원 사업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 12일 1인 가구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찬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합심, 밥심, 안심, 도시락 지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1인 가구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19가구가 선정되었으며 대상 가구에는 직접 방문하여 밑반찬 등 온정이 담긴 도시락 2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아읍 새마을협의회 부녀회가 말복맞이 경로당 떡 수박 나눔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육아읍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는 지난 13일 말복을 맞이하여 시원한 수박과 맛있는 떡을 각 마을 경로당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육아읍 새마을 지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계명대 웹툰과 박경은 학생이 AC시민주 인권평화 웹툰 공모전 우수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박경은 학생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최로 열린 ACC 민주인권평화 웹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4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접수된 총 87편의 작품 중 최종 20편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박경은 학생의 수상작 희미하게 들리는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의 절망과 희망을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풀어내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경은 학생은 수상 소감에서 웹툰과 수업을 통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고
교수님과 동기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의미 있는 주제를 진중하게 조사하고 그렸다며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지닌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총 상금 1,800만 원 규모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박경은 학생은 청년 일반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ACC는 시상식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등 총 20편의 작품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계명대 웹툰과는 대구 지역 최초의 4년제 웹툰 관련 학과로 2023학년도에 신설되어 매년 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과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내년부터는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현풍중 인문학과 수학의 만남 2024학년도 문학 수학 탐방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현풍중학교는 지난 13일 부산도서관 및 부산수학문화관에서 인문수학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학수학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문학수학 탐방은 현풍중 인문수학 관련 동아리 학생들이 인문학과 수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활동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은 현풍중 학생들은 색다른 공간에서 친구들과 책을 읽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평소 어렵게 여기던 수학과 보다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문학 수학 탐방에 참여한 학생은 방학 중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여행 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다.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방문해 보는 것도 의미 있었고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관에서 했던 여러 활동도 신선하고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조진섭 교장은 서로 멀게만 느껴진 인문학과 수학을 통합한 활동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전인적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2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20년부터 추진해온 도시생태축 보건사업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진천천 상류인 도원지에서 달성습지까지 단절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의 이동성을 확보하여 생태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번 복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법정 보호종과 야생생물이 진천천 내부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으며 특히 수달의 서식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자연용 여울을 설치하여 야생생물의 이동을 돕고 도원지에는 수달의 습성을 고려한 보금자리와 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2027년 완공될 상화로 입체화 사업과 연계해 하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 K-메디 웰니스 페스터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구 엑스포 서관 2홀비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주관으로 열리며 한의학 웰니스를 탐하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가 마련됩니다. 한의체험관에서는 소아 청소년 및 노인성 질환 등의 진료와 체형 관리 체험이 제공되며 K-뷰티관에서는 뷰티 제품 체험과 전시가 진행됩니다. 또한 K-메디 웰니스 문화관에서는
천연가습기, 한방 샴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행사가 외국인 3천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 이론 및 응용 역학 회의 기간에 맞춰 열려 한의학과 대구 의료관광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일 달성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10개 단체 4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울진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대규모 봉사활동이 필요한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산불 재난 지역을 견학하며 자원봉사자들이 현장 복구 지원 경험을 청취하고 다양한 재난 사례를 간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송종고 센터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재난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자원봉사자 연계 및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은 8월 30일까지 2024년도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교육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교육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영농 정착을 위해 실시하며 이번 교육은 9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10회에 걸쳐 운영됩니다. 교육 내용은 귀농 귀촌 성공 전략, 수도작 전작 온예 재배 기술, 토양 이해, 현지 농장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신규 농업인 및 교육 희망자로 신청 방법은 교육 신청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거나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 신청 및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